한 주 동안의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봅니다. 카메거진에서 제공하는 주간 카이돌. 안녕하세요. 카메거진의 최성필입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요, 신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링컨의 올뉴 코세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 올뉴 코세어는 기존의 링컨이 판매하고 있었던 MKC의 후속 모델인데요, 여행을 뜻하는 라틴어인 코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링컨이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죠. 노틸러스도 그랬고 에비에이터도 그랬고, 이번 코세어도 여행과 탐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콘셉트와 방향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디자인은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동적인 움직임을 모두 담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링컨 고유의 링컨 스타 엠블럼과 시그니처 그릴을 적용을 해서 다른 모델들과 이 패밀리 룩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파워트레인은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238마력, 최대 토크는 38.7kg포스미터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AWD 시스템과 5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해서 편안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설명인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시승을 통해서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컨 코세어는 리저브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국내 판매 가격은 5,64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까지 현대차의 디자인 전략을 총괄해왔던 루크 돈커블케 부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입니다.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일진상의 사유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커블케 부사장은 피터 슈라이어와 함께 현대차의 해외파 인재 영입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돈커블케 부사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푸조에 입사를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1992년에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으로 옮기면서 아우디, 폭스바겐, 스코다까지 그룹의 주요 브랜드를 모두 경험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8년 아우디의 AL2라고 하는 콘셉트카를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는 람보르기니로 자리를 옮기면서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 가에르도까지 이 대표 모델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벤틀리로 옮겨서 플라잉 스파와 벤틀리의 첫 번째 SUV 모델인 벤테이가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모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G80를 통해서 제네시스의 디자인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2월 달에는 오토베스트 디자인 부문 명예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디자이너로서는 최고의 명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제조사는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센스가 담긴 새로운 자동차 디자인을 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멈췄던 유럽의 여러 제조사들의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럭셔리카와 슈퍼카에 많이 사용되는 인조가죽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알칸타라 역시 이탈리아 네라 몬토로 지역에 위치한 알칸타라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한 다음에 출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를 하고 마스크와 고글, 장갑까지 전부 다 낀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슈퍼카 만드는 외계인 집단 포르쉐도 독일 주펜하우젠 공장과 라이프치히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와 독일 보건관리부의 동의 하에 재가동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포르쉐 역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 1.5m 이상의 거리 두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고요.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생산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봄맞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엔진 오일이나 오일 필터,
브레이크와 같은 이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들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어를 3개를 사면은 하나를 더 줘서 한 대분을 세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3+1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아웃도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캠핑 의자나 야외 파라솔, 피크닉 매트와 같은 액세서리 제품도 최대 2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프를 판매하는 FCA 코리아 역시 스테이 세이프 봄맞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하면은 봄철 대비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모파 순정 부품, 순정 액세서리와 브랜드 컬렉션까지 최대 20%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프 캠핑 용품은 한정 수량으로 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로키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대표 모델인 체로키와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최대 950만원, 그랜드 체로키는 최대 145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구매를 하면은 특별한 BBQ 그릴 세트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두 모델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을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도 패밀리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다면은 마세라티 전시장부터 갔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전시장을 방문을 하면은 모든 고객들에게 모델카를 선물로 증정을 하고요. 계약까지 하면은 토이블럭도 같이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요즘에 집 안에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니까 이런 기회라도 있어야지 좀 나가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은 쉐보레와 르노, 삼성이 특별 구매 대상이 포함된 새로운 구매 조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특별 구매 조건에 포함되는 분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의료업계 종사자분들, 최근에 전부 다 집 안에 있어서 택배 많이 시키실 텐데 이 택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이 특별 할인 대상 외에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은 이 기회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첫째 주 자동차 업계 이슈를 돌아봤습니다. 신차 출시 소식도 있었고요. 봄맞이 특별 이벤트 소식도 있었고, 이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이었습니다.